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빅텍, 스페코 등 전쟁 주식의 분석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국제유가 레버리지 과연 언제쯤 오를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모두 상승을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업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GS 리테일이 1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롯데쇼핑 등 이런 홈쇼핑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어떤 소비자들이 이렇게 눌려왔었잖아요. 이 눌려왔던 심리가 날씨 등의 요인과 겹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긴 휴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경쟁적으로 소비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 소비가 특히 이제 리테일과 같은 이런 소매업종과 같은 그런 업종들의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완전히 경제가 이렇게 재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추시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극도로 죄어왔던 숨통을 이렇게 조금 놓으면서 좀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카지노주라던가 또 소매 주식, 그리고 이제 투자은행들의 주식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그리고 이제 MGM 리조트가 각각 5.5%와 9.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산업 지수, S&P 500 지수가 이렇게 다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이 어저께 이런 아주 16.85%의 이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양호한 실적 대비 낮은 PBR 0.2 정도 PBR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거의 한 9%의 어떤 저걸 줬습니다. 배당 수익을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을 거두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지금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한 며칠째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 빅텍이라던가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어떤 전쟁주로 분류되는데요.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5%,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어떤 쿠키뉴스인가요? 단독 보도되면서 시간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상한가에 매수를 하셨던 분은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실 상태이실 거고요. 스페코라는 종목 역시 이 종목 역시 어저께에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종가상으로는 5% 정도의 마감을 하면서 장중 변동률이 위아래로 거의 한 20%가 넘는 이런 유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한 마이너스 14% 정도를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스페코와 빅텍 이런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란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을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에도 써져 있네요. 투자주의라고.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지금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WSX유는 하락을 상승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하루 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6시 36분자 뉴스를 보시면 V자 반등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폭락, W텍사스가 25% 하락했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는 제가 12.91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원유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도 역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국제유가라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그 안정된 기반 하에 어떤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경제도 살아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제유가 시장과 주식시장이 디커플링을 보이는 것은 주식시장이 어떠한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져서 상승을 한다기보다 그동안 너무나도 이렇게 죄어있던 것이 좀 숨통이 좀 풀리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은 아직도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불개미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보다 제가 더 무서운 게 이 불개미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개미 투자자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금액 규모가 약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원. 엄청나죠? 1조 4천억 원 정도를 이 원유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거나 휴지 조각이 되셨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이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한 달간 투자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60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20달러대로 지금 10달러죠. 20달러로 내려왔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상품에 투자를 하신 건데 이게 싸졌으니까 올라갈 것이라는 명제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게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국제유가는 가격이라는 게 원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러면은 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고요.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도 따라 올라가고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가격도 따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은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최근 얼마 전까지 사우디라든가 러시아에서 공급을 늘렸으니까 국제유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행기, 자동차 다 안 돌아다녀요.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요. 이제 경제재개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 가격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요가 이렇게 상승을 해야 가격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공급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당연히 아실 텐데 그걸 지금 현재 무시하고 계신 거죠.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공급은 970만 배럴 감소했지만 수요가 거의 3천만 배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야말로 슈퍼 콘탱커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원유를 운반하거나 하는 비용도 지금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왜냐하면 원유를 이동시킬 유조선이 지금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큰 유조선으로 한 번에 대량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 유조선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원유를 이동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운송료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쉬운 말로 상품은 2,000원인데 배송료가 2,500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수요의 이슈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국제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이 항상 존재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고, 특히 원유 선물 시장은 더 투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수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저는 투자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태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어제도 제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방에서 추천드린 종목도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장을 저는 이제 예측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자면, 우리 시장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고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가 관리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길 바랍니다. 어떤 영감을 꼭 받길 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제 시황 꼭 봐주시고,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 잘 살아남으신 분들, 바닥에서 거의 100% 이상 반등 찍고 계실 거예요. 수익으로 전환한 그런 종목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